자, 봅시다. 그 학교 선생님께 뭐 여쭤보라고요? NMR하고 메스 하는지 꼭 여쭈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다음 fuelcel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우리말 번역? 우리말 번역 연료 전지입니다. 그럼 이 연료 전지가 뭐냐? 이 연료 전지가 뭐냐?를 예로 들기 위해 메테인. 자, 여러분 메테인 화학식 아나요? CH4. CH4. 자, 그 녀석의 연소 반응 작성할 수 있겠어요? 시작. 해보세요. 해보세요. 자, 저렇게들 썼습니까? 됐죠? 자, 뭐 되게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기초적인 반응식이에요. 기초적인 반응식이죠.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반응인데, 써놓고 보니 무슨 반응이죠? 산화환원. 그렇지. 이 연소 반응이 뭐의 한 종류다? 산화환원 반응의 한 종류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런 탄소, 수소 이런 것들은 사실 땔감이잖아요. 그 땔감을 이게 다른 말로 연료라고 하는 거죠. 그럼 땔감에다가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산소랑 반응시킨다는, 그래서 활활활활 이게 불이 난다는 얘기인데, 이 불이 나서 활활 타는 저 반응을 가만히 살펴보니 이 또한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그렇다면 산화환원 반응이면 뭘 체크해야 되겠어요? 산화수.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탄소 산화수 얼마? 이 탄소 산화수 얼마? 탄소 산화수 4-라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수소가 뭐일 테니까요? 1 플러스 1 테니까요. 맞습니까? 그 다음 이 산소 산화수 얼마? 0. 이 탄소 산화수 얼마? 4 플러스 이 산소 산화수 얼마?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 수소 산화수 얼마? 1 플러스 산소 산화수 얼마? 2 마이너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 하지 말고 메테인 대신에 이렇게 합시다. 탄화수소라고 씁시다. 그래서 탄화수소 중 그나마 가장 간단한 메테인 써본 거고요. 그러면 이때 산화수 조사를 했으니 어떤 녀석은 산화수가 커지고 어떤 녀석은 산화수가 작아지는 변화 과정이 있겠죠. 그럼 어디가 산화가 되고 어디가 환원이 됐는지 파악할 수 있겠어요? 자, 누가 산화가 됐어요? 탄소가 산화가 됐죠. 왜? 산화수가 어떻게 되고 있으니까요. 산화수가 증가가 되고 있으니까요. 누가 환원이 해? 누가 환원이 해? 바로 산소가 환원이죠. 맞나요? 왜냐하면 산소의 산화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요. 됐죠? 자, 그럼 봅시다. 얘는 탄화수소 중 메테인이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탄화수소 중 얘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에테인. 에 역시나 연소 반응 써볼 수 있을까요? 시작. 에테인도 한번 써봅시다. 시작.
자, 뭐 이런 단순한 걸 자꾸 시키나 물을 텐데 단순 반복에서 위대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시켜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도 써볼까? 오케이. 자, 에테인은 탄소 몇 개 있는 거임? 탄소 2개죠. 자, 역시나 산화환원 반응일 테니까 역시 또 뭘 조사해 보고요? 산화수 조사해 보고요.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 플러스죠? 수소 산화수 1 플러스고요.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고 산소 산화수 2 마이너스고. 자, 그다음 요탄소 산화수 얼마? 요탄소 산화수 얼마? 네, 3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네? 그다음 요탄소 산화수 얼마? 요탄소 4 플러스 요산소 산화수 얼마? 0. 됐죠? 되죠? 나처럼 학원 강사를 오래 하면 종종 주변에서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뭘까요? 연봉 좋은 거 아니거나. 그게 직접 이웃끼리 직접 그렇게 여쭈기 좀 그렇고요. 보통 뭘 많이 묻냐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를 많이 물어요. 나처럼 강사 생활 오래 하면. 그러면 이제 젊을 때 강사를 몇 년 안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뭐 학습 방법 어쩌고 얘기하는데 요즘 들어 생각하는 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느냐. 요즘 내가 뭐라고 답하게요? 타고납니다. 그냥. 예, 공부는 타고나는 거예요. 예. 공부는 내가 봤을 땐 재능이에요, 재능. 경험담인가요? 네, 재능이에요. 공부는 재능. 왜냐하면 여러분 그 미술 그림 그리는 거에 재능 있나요? 아니요. 없나요? 또 얘기하지 않나요? 준상이가 그림 잘 그려요. 재능이 있나 보죠. 애니 캐릭터 잘 많이 그려요. 준상이가 애니를 좋아한다고요? 그 미소녀들 많이 그려요. 진짜요? 아닙니다. 혹시 막 지금 방에 가면 이만한 막 이런 베개 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베개에 막 그림 이렇게 그려져 있고 막 진짜 방에 있던데. 아이코상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자, 그럼 다른 여러분 축구에 재능 있나요? 예. 축구에 재능 있나요? 농구에 재능 있나요? 물어보시는 그냥 농구라는 스포츠를 하는 것에 재능이라는 게 사람들이 있냐고요. 그쵸. 있어야 할 수 있죠. 축구는요? 있어야 할 수 있죠. 미술은요? 음악은요? 다 재능이 있어요. 그렇다면 공부는요? 그것도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는 재능이 그러니까 왜 다른 여러 분야에는 재능을 인정하면서 공부에는 재능을 인정하지 않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때로는 그 재능을 어떻게 하기도 하죠? 버려요.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잖아요. 그 노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없는 재능을 만들어내는 과정. 대표적으로 어떤 선수예요? 운동선수 중에. 없는 재능을 스스로 만들어서 위대한 축구 선수가 된 사람. 호날두. 메시. 재능이. 호날두 맨날 맨날 쉬면 다. 네. 바로 박지성 선수죠. 원래 박지성이라는 선수는 축구 선수로 피지컬이 좋아요, 좋진 않아요? 안 좋죠. 그 정도 체구를 갖는 사람은 보통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국가대표 되어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안 돼요. 절대 불가능해요. 왜죠? 학벌도 안 좋죠. 박지성 선수 학벌이 뭐예요? 명지대잖아요. 명지대 나오면 국가대표 절대 못 하거든요. 절대 못 해요. 대한민국에서 축구 국가대표 되려면 어느 대학 나와야 돼요? 고려대.
무조건 고대 나와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근데 명지대 나오죠. 피지컬 안 좋죠.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성장기 때는 그렇게 또 좋은 기록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도태될 만한 선수인데 진짜 십자인대 파열을 극복해낸 축구 선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재능 스스로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공부에 필요한 재능이 뭐냐를 생각해 본 결과 나는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바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차이점과 공통점에 민감해요. 매사에.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히 어떤 문제를 푸는 데를 넘어서 예를 들면 밥 먹을 때도 지금 내가 된장찌개를 먹고 있는데 내가 3일 전에도 된장찌개를 먹었는데 그 된장찌개에 비해서 이게 되게 맛있는데? 할 때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이런 것 같아요. 공부에 큰 재능이 없는 사람은 그냥 먹었을 때 맛있다 이런 걸 먹어요 그냥. 그럼 이거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먹을 수 있냐면 이렇게 먹어요. 딱 먹는데 맛있다. 왜 맛있지? 어떻게 맛있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딱 먹을 때 먹었는데 어제 먹었던 보통의 된장찌개의 된장은 된장이 발효했을 때 나타나는 약간의 쓴맛이 이 된장찌개에는 쓴맛이 없다. 안 쏘는데? 쓴맛이 없고 뭔가 콩 원래의 질감인 고소한 맛이 느껴진다.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걸 맛있다라고 느끼는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영화를 보는데 이거 똑같이 총싸움하는 액션 영화인데 저번 달에 봤던 영화하고는 완전 너무 다르게 재밌는데? 왜 재밌지? 저번에 봤던 영화는 매우 다른 나라 사람들의 감성에 입각해서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는구나. 그런데 오늘 본 영화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이 이해할 만한 감성으로 캐릭터들이 연기를 하는구나. 이 차이에서 내가 재미를 발견하는 게 아닐까? 라면서 영화를 봐요. 근데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는 공부에 특별히 뜻이 없는 사람들은 이런 걸 느낄 때도 맛있으면 그냥 맛있다. 맛없으면 그냥 맛없다. 재밌으면 재밌다. 이걸로 넘어가는데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재밌는데 왜 더 재밌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지? 맛있는데 왜 더 맛있지? 무슨 차이가 나는 거지? 를 보통 생각하더라고요. 매사에 그래요. 매사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공부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생활 태도를 끊임없이 가져오라고요. 뭔 말이냐면 새롭게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이놈 인연이 왜 더 좋지? 그러면 그냥 이놈이 더 좋다, 인연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내가 전에 사귀었던 연놈하고 무슨 차이가 있길래 내가 얘가 더 좋지? 라고 생각해야 그 연애에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그 차이를 느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옆에 생각하면 죽여버린다. 생각하면 죽여버린다고요? 죽여버린다고요? 물론 그걸 입 밖에 내진 마세요. 그러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절대로 입 밖에 내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으로 그 차이를 항상 생각하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얘기해 드릴까요?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새로운 여자친구나 새로운 남자친구를 사귈 때 어떤 사람들을 보통 사귀게요? 그 이전과 차이가 없는 대상을 보통 연애를 새로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연애는 보통 실패해요. 보통 실패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 연애에 실패하는 것은 새로 사귄 사람이
진짜 과거에 사귀었던 사람과 차이가 없느냐? 아니에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내가 그걸 인식하지 못하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 지금 사귀는 사람은 예전에 사귀는 사람이랑 똑같은 상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애의 미래는 그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과거의 그 연애는 어떻게 됐어요? 실패했으니까 지금 이 사람 만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야 지금 하고 있는 연애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매사에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적이 좋음에도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공부가 직업이 돼서는 안 돼요. 즉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현재 성적이 좋다고 내가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내가 성적이 좀 안 나온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의 태도가 이런 사람이 공부를 진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성적 때문에 성적이 낮으니까 넌 공부를 못해, 성적이 높으니까 넌 지금 공부를 잘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매사에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태도로 공부를 하거나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직업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태도를 가지지 않고 공부를 했는데 그냥 성적이 우연히 잘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은 공부가 팔자가 아닐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건 매사를 살아가건 뭐에 항상 민감하라고요? 공통점과 차이점. 알겠죠? 내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백텐과 메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뭘까? 정답.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반응식하고요, 이 반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눈 크게 뜨고 보면 다 써놨어요 지금. 이 반응식하고 이 반응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겠어요? 산화수소의 연소 반응이다. 공통점과 차이점. 사실은 결론적으로 이 두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통점이에요. 이 두 반응의 공통점. 바로 봐. 이게 공통점이죠. 이게 공통점이죠. 보이세요? 하나 더 써볼까요? 하나 더 써볼까요? 자, 하이드로진, 수소. 자, 산소랑 연소 반응하면 뭐 만들어지죠? 이게 되죠? 맞습니까? 여기서도 산화수 변화 볼까요?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0이죠? 수소 산화수 얼마예요? 1 플러스죠?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죠? 자, 여기서도 환원 반응은 어떻게 진행돼요?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 환원 반응이 얘네들과 공통점이죠? 그럼 굳이 차이점을 찾자면 세 반응의 차이점은 뭐예요? 세 반응의 차이점은 땔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 알겠죠? 지금 뭐냐면 땔감을 메테인으로 쓰건 에테인으로 쓰건 하이드로젠으로 쓰건 땔감은 달라지지만 공통점은 뭐예요? 산소 산화수가 0에서 2-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연료전지의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 누구? 산소의 무슨 반응이에요? 산소의 무슨 반응이에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산소의 무슨 반응이에요? 환원이야. 을 작성할 수 있겠어요? 자, 땔감을 아무리 바꾸더라도 연소 반응에서는 산소의 환원 반응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요. 그 반쪽 반응식을 쓸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지금 배운 걸로 충분히 작성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결론적으로 뭐가 돼요? 자, 산소가 H2O 되죠? 산소가 H2O 되죠? 산소가 H2O 되죠? 다른 거 있어요? 완벽하게 동일해요. 완벽하게 동일하죠? 자, 그래서 산소가 H2O가 된다고 썼어요.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 다음 양변에 질량 보존 맞춰야 되죠? 자,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2. 자, 그 다음 누구 맞춰야 돼? 여기 수소 몇 개 있어요? 여기 수소 몇 개 더해야 돼요? 4개. 그 다음 뭐 해야 되겠어요? 전화량 보존 맞춰야 되겠죠? 여기 정기적으로 어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돼야 돼요? 그럼 여기 자유전자 몇 개? 4개가 지금 나와 있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문제의 첫 단어가 연료전지죠. 연료전지. 그 연료전지라는 단어 하나로 머릿속에 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이디어로 뭐가 나오기도 하냐면 서울대 화학심층 문제로도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요. 그래서 연료전지라고 하는 것에서 일어나는 산소의 반쪽 환원 반응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반응식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이 반응식을 어떻게 한다? 그냥 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응식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 기출문제로도 최근에 여러 번 나왔고요. 서울대 입시문제로도 여러 번 나오고 막 엄청 나요. 왜냐? 이 연료전지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녀석이에요? 안 중요한 녀석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하죠. 특히나 땔감이 뭐일 경우? 특히나 땔감이 수소일 경우. 무슨 말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서 이 수소를 가지고 반응을 시켰을 때 다른 애들과는 달리 뭐가 생산되지 않아요? 다른 애들과는 달리 누구가 생산되지 않아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죠. 그래서 사실 연료전지라고 하는 건 땔감의 종류에 무관해요. 연료전지는 나무를 가지고도 연료전지를 만들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탄화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만들면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땔감을 수소로 쓰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이 연소 반응의 열을 전기화학 에너지로 바꾸는 연료전지를 주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창원 시내에도 수소 연료전지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돌아다닙니다. 난 몇 번 봤거든요. 그럼 걔는 뭐냐면 연료 주입구에 뭘 집어넣는 거예요? 연료 주입구에 수소 기체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수소 기체를 집어넣어서 산소랑 반응시켜서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요. 불을 지르는 게 아니고 반쪽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켜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수소와 관련된 연료전지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어디예요? 수소 연료전지 관련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전한 나라. 그게 우리나라예요. 수소 연료전지 기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수소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왜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원래 뭐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죠? 석유죠. 근데 석유를 가져다가 열 처리를 하면 수소 기체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산유국들이 기본적으로 수소 기체를 많이 생산해요.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에서 수소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퇴임을 얼마 앞두지 않은 국가 정상들끼리는 만나요, 안 만나요? 절대 만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 다른 나라 대통령 초청해서 만났는데 이 사람 임기 3개월 남았어. 이 사람 만날 이유가 없지. 이 사람이랑 한 약속이 저기 투표 해가지고 다른 대통령 바뀌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빈살만은 빈살만 알아? 빈살만이 누구예요? 돈 많은 사람. 빈살만. 왕통령.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죠. 그 빈살만 별명이 뭐예요? 빈살만 별명. 호이비.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터 에브리띵이에요. 전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 누구예요? 만수르.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 만수르는 아랍에미레이트 왕세자예요. 이런. 그랬으면 좋겠네요. 전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라고 하면 몇 명 거론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뭐 등등등 거론하잖아요. 그런데 빈 살만은 그 랭킹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왜죠? 너무 많아. 재산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숨겨져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빈 살만은 그냥 부자가 아니에요. 빈 살만은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국가예요, 민주국가 아니에요? 왕가.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주국가가 아닙니다. 독재국가입니다. 독재국가예요. 왜냐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내무부 장관 누구예요? 그 사초. 빈살만이에요, 빈살만. 예?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장관 누구예요? 또 빈살. 빈살만이에요. 호이비. 네. 사우디아라비아 총리 누구예요, 총리? 빈살만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재무부 장관 누구예요? 빈살만이에요. 예, 왕국이니까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누구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은 아빠. 아빠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데 그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인 그 아버지가 아들이 여럿 있어요. 거긴 일부 다처니까 왕가들은 일부 다처를 이루니까. 그래서 원래 빈살만은 그 여러 아들 중에서 아주 막내 아들에 속해서 왕위 서열 계열 순위가 아주 낮았어요. 근데 빈살만이 대학 시절부터 권력욕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를 통해서 스스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눈이 띄어서 그 아버지가 아들을 전격적으로 발탁해요. 그래서 빈살만이 그 권력 구도 내에서 그 권력 승계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을 다 물리치고 이 최후로 왕세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은 따로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통치는 빈살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살만은 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이 엄청나요. 여러분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아들 몇 명 있게요? 10명. 20명. 사우디아라비아 국왕의 아들 몇 명 있게요? 100명. 120명 있어요. 아 진짜. 120명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10명쯤 되거든요. 부인이 10명 있고 첩도 수십 명이어서 몇 명인지 다 몰라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아들이 100명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원래 빈살만은 왕위 계열 서열 순위가 한 7, 80위 정도 됐었어요. 즉 위에 형이 70명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될 팔짱 건데 그거 다 이기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적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빈살만은 그 모든 적들을 물리치고 왕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방법은 뭐가 있어요? 다 총살. 방법은 명분을 세워야죠. 내가 왕위 계열 순위가 낮았지만 내가 왕이 돼야 되는 명분을 세워야 되겠죠. 그게 뭐겠어요?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이죠.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발전을 위해서 빈살만이 추진하고 있지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뭐예요? 사막이다. 벽 세우기. 네, 그게 바로 네옴시티죠. 벽 세우기. 네옴시티가 뭐예요? 100% 친환경으로 구동되는 사막에 지어진 거대 도시예요. 그래서 사막에 서울시만큼 넓은 면적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서울시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유리병자. 근데 사막에 서울시만한 건물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울시만하게 건물을 바다를 바라보고 일자로 이렇게 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떤 에너지로? 100% 친환경 에너지로.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 빈살만은 이 프로젝트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만의 기술로 되겠어요? 당연히 다른 나라의 기술이 협력적으로 필요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빈살만은 우리나라랑 손잡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빈살만은
퇴임이 3개월밖에 안 남은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했던 거예요. 원래 퇴임 3개월 남은 대통령하고는 만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왜 만나봐야 뭐 유질리스 하니까. 그럼에도 왜 빈살만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초청했느냐? 요것 때문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 이러한 정치 외교적인 상황을 잘 이용하면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수소 연료전지 연구 기술은 어떻게 된 상태예요? 전부 다 해외로 다 넘어갔죠. 왜요? 우리나라의 이 수소 연료전지 기술 가진 사람들은 전부 다 해외로 넘어갔죠. 대통령이 너무 잘하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연구하면 검찰 조사를 받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친환경 에너지를 우리나라가 정부 수준에서 열심히 투자하고 지원했던 게 바로 전 정부에서부터거든요. 근데 현 정부는 전 정부와 사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기 때문에 전 정부의 업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정부에서 있었던 친환경 정책 혹은 친환경 산업과 관련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자본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이 움직이는 곳에 범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단을 가지고 현 정부는 무조건 검찰 수사를 합니다. 그리고 압수수색하고 세금 조사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남아 있었던 수소 연료전지,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등의 모든 업체들이 그 등살에 못 이겨서 다 해외로 이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풍력 발전 알죠? 풍력 발전. 풍력 발전 왜 이거? 풍력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뱅글뱅글 돌아가서 이게 해서 이게 해가지고 이게 막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거. 이 풍력 발전 설비 전 세계 매출 1위 업체가 어디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막 옥수수밭에 막 이 뱅글 돌아가잖아요. 그거 다 어느 나라 물건이냐고요? 우리나라 거예요. 전 세계 풍력 발전 매출 1위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에요. 근데 그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우리나라 국내 매출 얼마게요? 얼마 안 된다. 빵원이에요. 그래서 그 업체 공장 지금 해외로 다 이전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엄청난 나라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알겠죠? 그래서 수소 연료 전지 하면서 이런 생각들도 같이 좀 해줘봐라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이때 요거를 이용하면 또 추가적으로 뭘 알아낼 수 있죠? 연료 전지에 대해서 이 반응식으로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뭘 또 알아낼 수 있어요? 바로 각각의 산화 반쪽 반응을 알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각 연료의 산화 반쪽 반응식 알아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어요? 이거 카이스트하고 서울대에서 이 기출문제를 엄청 나와요. 엄청 나와요. 근데 답을 말씀드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학생도 할 수 있어요. 자, 각 뗄감의 산화 반쪽 반응식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빼요. 빼면 되죠, 그냥. 왜냐하면 산화 반응하고 환원 반응을 다 더하면 그게 뭐니까요? 전체 반응이니까요. 그럼 전체 반응에서 환원 반응이 공통적이잖아요. 그럼 전체 반응식 적어놓고 공통적인 환원 반응식 적은 다음에 빼주면 뭐가 되겠어요? 산화가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 해볼 수 있거든요. 다 해볼 수 있거든요. 다 해볼 수 있지만 귀찮으니까 하나만 해볼게요. 알겠죠? 하나만. 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자, 그러면 이 위에 거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울게요. 이야. 자, 그럼 이 반응식만 하나 써볼게요. 자, 그러면 전체에서 CH4 O2 CO2 EH2 자, 보이죠?
그런 다음 환원. 자, 환원 반응식은 뭐예요? 요거죠, 요거. 이걸 그대로 써봐요. O2 4H 플러스 4E 마이너스 한 개 2H2O. 맞나요? 맞죠? 그러면 산화를 알고 싶어요. 산화 반쪽 반응을 알고 싶어요. 어쩌란 얘기예요? 전체에서 환원을 훌렁 빼라고요. 알겠죠?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짜자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CH4 그거 빼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빼면 결과 나요. 결과 불러봐요, 빨리. 자, 읊어봐요, 빨리. 읊어봐요. CH4 더하기 O2 짝대기 땡. 자, 읊어보세요. H 플러스 응? 아 반대쪽이 있고 자, 위에서 아래 빼면 어떻게 돼요? 읊어보세요. 진짜 이게 카이스트 기출이라니까요. 진짜 이게 카이스트 기출료는 한 3년 전에 나왔고 서울대 기출료는 한 10년 전에 나왔어요. 진짜로. CH4 응. 8 응. 8H 플러스 8H 플러스요? 빼는데? 아 많이 이쪽 아니야 이쪽 아니야 EH2 2H2O 짝대기 인가요? 정답! 태은이가 맞췄네요. 자, 뺄 때 어떻게 빼야 돼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두 배 해야 되겠죠? 왜 두 배 해야 돼요? 오토가 하는데 유주야? 응. 보고 있죠? 그래? 이 거의 자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막 이렇게 막, 진짜로요? 유주 힘내주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유주는 아무래도 도연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연이가 있을 때는 이렇게 사람이 희마리가 없지 않거든요. 도윤이가 있을 때는 항상 흥분한 상태예요. 도윤이가 있을 때는 이게 유주가 있잖아요. 도윤이가 옆에 있으면요, 막 유주 소리 지르는 거 봤어요? 네? 유주 소리 맨날 질러요? 아 진짜로요? 아 맨날 질러요? 그래? 네, 그래서 이게 옆에 도윤이가 있으면요, 유주가 항상 이렇게 막 액티베이션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유주가 막, 근데 여기서 유주가 굉장히 뭐 나긋나긋한 상태예요. 유주가 이렇게 막 뭐 이러고 그래 알겠습니다. 네. 자, anyway, 자, 왜 두 배 해줘야 돼요? 오토가 나타나는데 산소를 소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산소가 환원 반응을 일으키니까 환원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산화 반응에 들어가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는 산화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쪽 반응식이겠지. 그러니까 환원이 일어나는 건 산소여야 하고 산화가 일어나는 곳에서는 환원이 나타나면 안 되고, 알겠죠? 그러니까 산소를 소거해야 되니까 얘를 소거하기 위해서 얘를 더블링 두 배를 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산소 없어지면 여기 최종 결과는 뭐가 남아요? 바로 CH4. 그 다음 여기가 계산이 되면 보시다시피 산소 물이 4기가 되죠. 그럼 얘랑 소거가 돼가지고 2H2O. 맞습니까? 그리고 CO2 한 다음에 248 플러스 248E 마이너스. 알겠죠? 이게 뗄감에서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빼줄 때 어떻게 빼줘라?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산소 환원 반응식을 활용해서 빼주는데, 전체 반응에서 산소를 소거시키게 빼주면 산화 반쪽 반응이 자동적으로 나온다고요. 알겠죠? 아셨습니까? 네. 됐죠? 최빈이 알겠죠? 그래. 최빈이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요. 그래. 우진이 자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 저때 우진이하고 채빈이가 학원 밖에 서성거리고 있더라고요. 어디 가요? 그랬더니 딱히 뭐 할 게 없대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학교 들어가야 되니까 저기 뭐야 저기 어반 브릭스로 와요.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놀 거래요. 그래서 둘이 가서 막 놀더라고요. 예? 응? 그래서 가서 와서 거기 책가방 두고 거기 있다가 그냥 학교 그냥 걸어가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싫어요. 그러더라고요. 안 간대요. 네. 제가요. 저기 우진이하고 채빈이가요. 그래서 아 진짜 사람들 성격 이상하네 뭐 그랬는데 그리고 어디로 놀러 갔을까요 저 둘이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허허 참 사람들 참.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 A. 자 그래서 이때 문제는 퓨얼셀에 대한 그러니까 뭐냐면 퓨얼셀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제 구체적인 문제는 이 반응식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느냐가 나오는데 거기 이제 어떤 말이 하나가 나오냐면 자 1, 2, 3, 4 전류표 자 여러분 전류의 정의가 뭐죠? 전류의 정의. 자 전류 정의가 뭐냐면 dq dt죠? 맞나요? 자 그럼 dq dt에서 위에 올라앉은 q의 뜻이 뭐예요? 네, 위에 올라앉은 q는 전하량을 뜻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t는 뭐예요? 시간이죠? 그래서 시간 변화에 따른 전하량 변화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전류라고 하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때 이 전하량 변화 이거 D가 붙어 있으니까 변화량일 거 아니에요? 이 전하량 변화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거겠네요. 바로 마이너스 F dNE over dt 이렇게 써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맞아요? 자 저기에 각각 나와 있는 저 마이너스 F하고 NE 이게 각각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선 앞에 붙어 있는 요 F 방금 현수가 얘기했던 대로 뭐라고요? 패러데이 상수죠? 자, 패러데이 상수의 뜻은 뭐예요? 패러데이 상수의 뜻이 뭐예요? 1몰당. 패러데이 상수의 뜻이 뭐예요? 플렁크 물 아니에요? 자, 패러데이 상수 정의가 뭡니까? 정의. 다 까먹었군요. 재원? 예. 패러데이 상수 정의가 뭡니까? 패러데이 상수 정의는 바로 ENA입니다. E는 뭐고 NA는 뭡니까? 자, E는 전자 한 개 전하량이고요. NA는 뭡니까? 야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 상수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겁니다. 전자 1몰 전하량입니다. 전자 1몰의 전하량을 바로 패러데이 상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 얼마입니까? 이쯤 되면 외워야지. 바로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입니다. 자, 전자 한 개 전하량 크기가 얼마라고요? 뭐 외울 건 아닌데 이 정도로 문제를 많이 풀어봤으면 저 뭐 자연스럽게 외워집니다. 1.602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 알겠죠? 그 다음 곱하기 야보가드로수 얼마입니까? 바로 6.02 곱하기 10의 23승입니다. 그리고 단위는 뭡니까? 바로 얘의 단위는
몰의 역수입니다. 저게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몰의 역수까지가 아보가드로 수예요. 그럼 두 개 곱하면 값이 뭐가 나와요? 965. 두 개 곱하면 그 유명한 값 96485. 그래서 뭐 이제 축약해서 뭐 964빵빵, 965빵빵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쓰면 96485 정도가 나옵니다. 단위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쿨롱 퍼 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전하량을 화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패러데이 상수의 자 NE는 그럼 뭐세요? NE 바로 전자 몰수가 되겠죠? 그래서 전자 몰수의 변화량만큼이 그게 전하량 변화가 될 거란 얘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 앞에 뭐 마이너스는 뭐 써도 그만 안 써도 그만인데 뭐 굳이 마이너스를 쓴 이유는 전자 전하량 방향이죠. 자, 전자는 전하량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전자는 전하량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라서 그 앞에 마이너스 빼서 저렇게 쓴 거예요. 왜냐면 패러데이 상수는 크기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요 수식이 바로 전류 표현인 거야. 됐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여기 줄게요. 왜 준다? 준다. 자, 문제의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제의 정보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시간 동안 0.08mm의 산소 분자가 반응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자, O2 0.80mm몰 이 1hour에 반응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럼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될 거냐? O2의 몰수의 시간당 변화량이 바로 0.80mm몰 나누기 시간 변화니까 1hour를 뭐로 바꿔주면 돼요? 초로 바꿔주면 되죠? 1hour는 몇 초예요? 3600초가 될 거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시간에 따른 산소의 몰수 변화는 이 정도가 되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학 양론을 확인하면 이것과 이거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자, 시간당 산소가 변하는 양론과 시간당 전자가 변하는 양론 몇 대 몇입니까? 바로 1대 4죠. 바로 전자의 그 뭐냐면 변하는 개수가 훨씬 많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곱하기 4 하면 같아지겠죠. 맞습니까? 됐죠? 이거 뭔 소리냐? 이렇게 되겠죠? 되다. 산소. 아니지. 바보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진짜 바보네. 자, 얘 1몰 반응할 때 얘 4몰 반응하잖아요. 얘가 4배 반응하니까 반응하는 녀석이 4분의 1 레아트 뭐가 성립하겠죠. 네. 큰일 뻔했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바로 곱해 주시면 요거라는 걸 알 수 있죠. 되십니까? 됐죠? 그러면 이때 최종적으로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때 흘려준 전류를 계산해 보자. 자, 그 전류의 크기만 보겠습니다. 크기만 보자면 패러데이 상수에다가 시간당 전자 개수 변화 요거만 생각해 주면 되죠. 패러데이 상수가 얼마라고요? 96485 쿨롱 퍼 몰이고요. 시간당 전자 몰수 변화는 요 수식이잖아요.
그럼 4 곱하기 0.80 밀리몰 나누기 3600 세크 해주시면 이때 흐른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96485 4 곱하기 0.80 나누기 3600초 외에 단위만 한번 살펴볼게요. 자, 단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에 몰 약분되죠? 맞아요? 그리고 어떤 단위가 남아요? 밀리 쿨롱 퍼 세크가 남죠? 여기 밀리 여기 남아있잖아요? 쿨롱 남아있죠? 초 남아있죠? 그러면 단위만 볼게요. 그럼 이때 밀리 두시고 여기에 있는 쿨롱 퍼 세크가 다른 말로 뭐예요? 암페어죠? 그래서 이 숫자 계산하신 다음에 단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밀리 암페어가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아래쪽에 이거 계산하면 뭐 계산기 놓고 두드리면 대략 80에서 90 사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답은 86 밀리 암페어. 알겠죠? 그래서 오늘 뭐 기초적인 전기과학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저쪽에서는 산연기를 할 테니까 그거 시간 남는 사람은 오거나 아니면 뭐 영상으로 봐요. 산연기 오늘 좀 독특하고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아주 희한한 걸 할 거예요. 서울대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되게 독특한 산연기 문제가 나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여기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